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유능하고 좋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벗고 뛰듯이 우리도 정부가 대놓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고 기업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과 블록 경제 시대에 국가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경제 전쟁 상황에서는 과거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경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산업화 시기 대규모 SOC 사업에 투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AI 전환의 시대, 즉 AX 시대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시장 참여자들 원하는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사령탑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발맞춰서 과거 5년 단위가 아니라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성도 최대한 발휘되도록 혁신 조성할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 정책이 있지만 어떤 정부도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성취를 이루고 노력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만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기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연구개발과 산업 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는 가칭 미래 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체력을 극복했고 AI혁명은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업혁명에 올라타는데 실패해서 나라까지 뺏겼습니다. AI혁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인공이 이건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AX 시대는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격변기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서 AI 3대 강국 AI G3로 발돋움하고 로봇,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를 포함한 초격차 5대 사업 분야 빅5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고착화된 양극화를 넘어서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됩니다. 취약 중산층이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고 서민들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인 중도층도 커질 겁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중산층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에 겁니다. 저는 그동안 보수정당에서는 중점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성장의 근간입니다.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여기 지역에서 오신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행정구역 개편 같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지역에 사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나눠서 지원하려는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인 거점 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서운 물가 상승과 가벼운 유리지갑 탓에 삶이 팍팍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느냐 마느냐는 말해왔어도 열심히 사는 국민들의 근로소득세는 내릴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세를 낮춰서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겠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낮추면 계층의 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솟는 물가도 잡겠습니다. 물가 인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저는 에너지 영역에서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해왔던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은 우리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손질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물가도 잡고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전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은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자 복지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중산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고용과 주거, 의료와 간병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 주기에 초점을 맞추면 복지는 성장으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성장은 복지의 화수분이 되고 복지는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복지 정책은 세금 퍼주기로 미래 세대의 빚을 지우는 아닙니다. 복지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수천 개에 이릅니다만 전부 쓰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수천 개의 복지 혜택이 뭔지 아시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평생 복지 계좌를 만들어서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관념에 빠진 탁상 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 저 한동훈은 이와 같은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블록화된 세계 경제에서 한미 동행을 강화하는 것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의 카드를 꼭 손에 쥐고 경제적 실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제 전쟁의 시대에는 무역도 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 나토의 창설을 제안하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나토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한한령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일본, 대만 등과 블록을 결성해서 상황에 따라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블록 안에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 본연의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핵 잠재력과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확보해서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